리플 홀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정말 긴장해야 될 뉴스 하나가 나왔죠. 450개 중 무려 25%라는 어마어마한 수량을 지금 매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풍문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에는 직면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도 폭탄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 이번 주 있을 금리 인하와 함께 여러분께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코인포스입니다. 자, 리플 현재 3,066원, 마이너스 0.71% 지금 보합선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금리 인하 직전에 지금 많은 코인들이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면서 눈치를 봐주고 있죠. 자, 이를 이용해가지고 그때그때 어떤 종목들, 조금 시총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툭툭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 무려 450억 개 중에서 25%를 매각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매도 뉴스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풍문이 아니고요. 시장 전문가들이 실제 450억 개의 토큰 중에서 25%를 매각해야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클래리티 법안의 규제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서 리플도 여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리플 같은 경우 450억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1000억 개 중에서 무려 45%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자,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는 실제 리플이 해당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유 지분의 최소 25%를 매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공급량의 20%로 일정 부분 제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최소 25%를 매각한다면 3,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6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매도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리플이 상당한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서 잠재적인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밑바닥부터 지난 7월에서 8월부터 블랙록이 계속해서 참여한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었죠. 자, 그래서 블랙록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참여했거나 다른 XRP 권한을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런 광범위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는 어떤 얘기가 있었죠? 올해 연초에 XRP의 일부 물량 자체를 미국에 기부를 함으로써 전략자산의 일부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제도적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지금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물량을 잡아줄 건 결국은 기관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엿보여지고 있다. 자, 이런 기관이 움직이기 위해선 제도적 부분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움직였고 이제 CFTC 쪽에서 비트노미어를 승인함에 따라서 XRP까지도 충분히 물량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비트노미알은 공식적으로 CFTC에 처음 승인을 받은 거래소로서 지금 XRP를 정식으로 상장시켜 버렸습니다. 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지, 그냥 거래소에 상장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잘못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비트노미얼 같은 경우는요, 자본 요건 그리고 리스크 관리 체계, 시장 조작 방지 모두 통과한 정부가 지정한 정식 거래소, 즉 DCM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CFTC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신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비트노미얼 익스체인지 바로 공식 승인된 거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들은 CFTC 정식 거래소가 아닙니다. 즉 XRP는 처음으로 지금 미국 정부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간 그런 코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CFTC 승인 거래소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401k를 포함한 은퇴자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논의가 되자마자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해주면서, 자,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도 5% 상승, 코인베이스도 3%, 비트마인도 바로 7%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금들은 어디를 통해서? CFTC 승인 거래소를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즉 아무 거래소로나 기관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CFTC 승인 거래소, 은퇴자금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 엄격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CFTC 승인 거래소 비트노미얼 지금 XRP가 상장됐다라는 겁니다. 2025년 기준 지금 현재 은퇴자금 시장 규모 무려 45조 달러. 한국 돈으로 7경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 단 1%만 XRP 관련 상품을 유입돼도 무려 그 자금은 700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XRP의 시가총액 200조에서 순식간에 3배 이상 펌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2달러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지만 5달러, 6달러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0% 사실상 소각과 다름없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XRP 5달러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자,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여기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4주도째 재지 않아서 XRP는 미국에서 이더리움 이후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달성한 암호화폐 현물 ETF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뱅가드도 미국인을 위한 기존 은퇴 트레이딩 계좌의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이제 수백만 명에게 접근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뱅가드를 언급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뱅가드가 비트코인을 수용한다. 2026년도에 기관 슈퍼사이클을 연다라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뱅가드는요, 퇴직연금에 있어서 운용자산 규모 1위의 플레이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시장 점유율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즉,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개인 투자자 중심의 코인이 아니고 퇴직연금과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자산으로 완벽히 격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퇴직연금 401k의 유동성이 이제 리플로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리플 쪽에서 지금 해결해야 하는 에스크로 25% 정도의 물량은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절대로 리플은요, 이런 곳에서 시장에서 물량을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도적 법이 보완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지금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하나하나 다지면서 지금 물량 넘기기 작업을 천천히 물 밑에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모아가지고 추후에 있을 어마어마한 대폭등을 무조건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이렇듯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잠재성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지금 더욱더 가파르게 일어나는 만큼 여러분들 작은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쭉쭉 지켜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실시간 뉴스들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더보기란 누르시면 이런 구글 폼 링크 나올 겁니다. 링크에서 라이브 소통방 입장, 제가 실시간 텔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실시간 뉴스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순간적인 변동성에 따른 여러 기회들, 타점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 챙겨보시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가져가시라는 거죠.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어떤 금전 요구도 없어요. 대신에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타점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하락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순간적인 반등, 우리가 이런 구간들 10에서 15%씩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떨어진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실한 타이밍 때, 추가적인 반등이 확실할 때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리플 같은 경우 10월 11일 날 대청산에 날 때 제가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요. 583건 모두 낸 거 보이시죠? 아침 6시 17분에 제가 바로 문자 발송을 드렸고 3,100원부터 매수해 보셔라. 그리고 3,500원부터 분할 매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83분 모두 보내주신 만큼 전부 다 전송이 완료됐는데요. 한번 보시자면요. 실제 10월 11일 대청산의 날때입니다. 대청산의 날 때 정말 딱 찍고 바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리플이 3,000원대 굉장히 좋은 가격대 지지라인 잡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 꺾인 상태에서 하방 추세 어설프게 샀다가는 오히려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타이밍에 순간적인 툼에 나왔을 때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 이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문자 발송 드려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려 30%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따라서 더 투매가 나온다면 그 타이밍 잡자마자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타이밍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24시간 내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바로 발송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저 코인포스와 함께 원하시는 투자 전략과 프로젝트 선택하니 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리는 타점 알림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꼭 눌러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자, 그게 아니고 난 실시간 대응을 좀 같이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텔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라이브 소통방 직접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문자를 조금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위에, 그리고 나는 라이브 소통방에 직접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난 단기 급등 코인과 조금 숨어있는 코인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밑에 체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12월 많은 기회가 있는 만큼 정말 큰 수익 안겨드릴 그럴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전부 다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90K를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고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정확한 지점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모든 분위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페드워치 쪽에서도 무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87.2%까지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하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차트에서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FOMC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내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븐 마이런 연준이사 같은 경우는 무려 0.5포인트 빅컷을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만큼 사실상 0.25% 하락은 따나온 당상인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이후부터 파월이 어떤 식으로 발언하느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이 다시 한번 비둘기적 발언을 해주면서 1월에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얘기할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충분하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또다시 그 이후부터 변동성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연준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케빈 해시 같은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지금 케빈 해시스로 거의 확정하다시피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분명 우려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연준 의장을 잡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 쪽에 너무 가깝다 보면은 연준 자체 내에서의 장악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 그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수싸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황 지켜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자고 한다면요. 도미넌스 지금 살짝 하방 쪽으로 자리 잡아주고 있습니다. 비트가 살짝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오히려 알트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물량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전히 지금 도미넌스도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을 완벽히 돌파를 시켜줄지 아니면은 여기서 기간 조정 깨줄지 완벽한 삼각 수렴 구간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토탈시티 차트 보실게요. 토탈시티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을 말하는데 이 역시도 바닥을 잡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고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예측해서 충분히 하락이 나올 것까지 대비해가지고 내평단가를 낮출 준비를 하시면서 추후에 있을 대폭발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비트코인 미친 듯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 금 가격 또한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거 보이시죠? 결국은 금 가격도 오르고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현금 가치가 똥값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욱더 심하죠.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돈 풀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물가 상승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고 자,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들 지금 금 많이 사두고 계시는데 달러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이러한 정부 정책이 앞으로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오히려 여기 발빠르게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달러를 담거나 비트코인을 담거나 금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우리가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비트코인은 정말 너무나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번 주 많은 변동성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러한 변동성 모두 챙겨가시면서 결국은 나올 대폭발 무조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더 좋은 내용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최근 네이버가 업비트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비상장 두나무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시각 자체가 지배적인데요. 자, 이렇듯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금융계 내에서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리플 수석 부사장도 바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실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무역 중심의 경제, 한국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최근 여와 야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조차도 말 그대로 야당의 대표조차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여야가 모두 합치된 의견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64,100원까지 순식간에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줬고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360원까지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도 미버스가 586% 상승, 그리고 카이아 같은 경우도 100% 넘는 상승, 그리고 페이코인도 1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대세적인 대세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었죠. 특히 카이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합작 작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포부까지 가져가면서 미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카이아를 쳐다보기엔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바로 이 코인을 무조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번 때 반응을 주긴 줬으나 아직 물량 매집이 덜 됐기 때문에 실제 카카오보다 네이버 측에서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번에 업비트 인수하는 데 있어서 분명 연관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블코인 이슈와 함께 약간의 반등을 주긴 했으나 물량이 아직 완벽히 잡지 않은 상태로서 한번 제대로 물량 모아주고 지금 마지막으로 폭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모아온 물량들을 미친 듯이 펌핑 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비트에는 BTC 테더로는 상장된 만큼 원화 상장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나올 테니까 밑에 보이시는 기밀이라고 체크해서 미리미리 선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이슈마다 펌핑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장세가 하락일 때 오히려 숨죽이고 있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때는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50에서 100% 너끈히 올라갈 테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두 챙겨가시면서 대박 수익 거두시고 대신에 수익 나시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